인천 현직 시장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분이죠. 특히 오늘 인천 영종도 카지노 사업 적합 허가서가 나서 더 누구보다 기쁠 텐데요. 송영길 인천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정부가 외국인 카지노,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허가를 내준 것 같아요. 인천시에 엄청 좀 도움이 되는 결정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너무나 환영할 일이고, 네. 이걸 계기로 우리 인천 영종도가 싱가포르 마리나 샌드베이처럼 레저 복합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2의 라스베가스가 영종도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이제 카지노가 네. 카지노 도시를 한다는 게 아니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내국인은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서 이게 매개가 돼서 컨벤션 레저 복합 도시가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새로운 우리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일자리와 영역을 개척하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오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이 뭐 가깝기도 하고 또 워낙 또 좋아하시잖아요, 중국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아시다시피 마카오나 네. 싱가포르 그리고 이제 아베 정권이 2020년 동경 올림픽을 맞이해서 2019년까지 카지노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늦게 되면은 그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저희가 중간에 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작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만시지탄이다. 라면이 불어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3년째 저희가 노력을 해서. 불어터진 국수는 맛이 없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네, 글쎄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강력했는데 이렇게 참 늦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게 뭐 우리 인천시장이 야당 시장이어서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그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관료주의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죠, 다. 근데 아무튼 그래도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또 이걸 계기로 확실한 투자 보장을 받는 그런 또 긍정적 면도 있기 때문에 잘해서 이번에 된 것은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이 그 부채 문제 가지고 좀 되게 시끄럽잖아요. 네. 일단은 저 영종도에 그 카지노가 들어오면 외국인 카지노가 들어오면 시 재정에도 엄청난 좀 도움이 되겠죠. 예. 당장 부채가 많이 해결되죠. 이게 미단시티가 8,500억의 PF를 통해서 이미 다 이 전임시장 때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땅까지 다 사놔서 하루에 1억씩 이자가 나가는 것을 이 허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계속 이자만 내고 투자 유치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1년 전만 해줬어도 사실 빚을 거의 1조 이상 갚았을 겁니다. 지금 저 유정복 전 장관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송 시장을 향해서 부채 규모가 거의 2배로 뛰었다. 4년 동안에. 시작하실 때는 7조 규모였는데 지금 13조 규모로 뛰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뭐 4년 사이에 2배로 껑충 뛰었나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준비가 부족하시다 보니까 밑에서 제대로 써준 거를 점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유 전 장관께서 정확한 수치를 잘 이해를 못하고 말씀하신 거다. 그렇죠. 어떻게 13조가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새롭게 무슨 사업을 한 게 없어요. 유일하게 한 것은 아시안게임 경기장 16개를 이 어려운 과정에 다 진 것. 그거 말고는 새롭게 돈이 들어갈 토목사업을 한 게 없고 기존 전임시장이 벌려놓은 사업들을 다 마무리하고 하루에 이자가 11억씩 1년에 4천억씩 이자가 나갑니다. 제가 1조 2천억의 이자를 갚았고 또 저건 7조 원의 부채를 13조 넣었다는 것은 7조 원의 영업부채를 포함시키면 9조 4천억입니다. 9조 4천억에서 13조 늘었다는 건데 9조 4천억에서 13조로 늘은 거다. 그렇게 현재 부채 규모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영업부채를 포함하면 13조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영업부채를 빼게 되면 한 9조 4천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7조는 영업부채 포함한 수치였습니까? 포함 안 된 수치였죠. 그러니까 7조에서 비교를 하려면 영업부채가 포함된 9조 4천억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걸 뿐만 아니라 저 비용도 실제로는 분식회계나 숨어있는 부채들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실질 부채가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2,600억을 갚아서 처음으로 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부채를 이렇게 많이 늘려놨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또 이자가 나가는데 중단하면 이 부채를 쭉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제 관리를 해서 드디어 2,600억을 작년부터 갚았고
올해는 이제 꺾여졌죠. 그리고 흑자를 올해 흑자 결산합니다. 한 800억 정도 흑자 결산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천이 여러 가지 부채 문제, 그리고 경제 침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론이 좀 센 후보가 나와서 정부와 통할 수 있는 센 후보가 나와서 인천의 경제를 좀 살려야겠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유정복 전 장관이 어쨌든 현직 장관에서 이제 투입이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정복 전 장관은 사실은 잘 아시죠? 뭐 대학 선후배시기도 하고. 네, 잘 압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어떤 여론, 일각의 여론에 대해서는? 네, 그런 면이 있겠죠. 근데 제가 생긴 것도 좀 세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힘이라는 게, 센 힘이라는 게 뭐냐면, 시민이 만들어준 힘일 때 그게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만들어준 힘은 인천 시민을 위해서 쓰여진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전국 운영에 따라 인천이 희생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가 재정이 필요하니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해야 되겠다. 안 들을 수 있어요, 비서 출신이? 쓰레기 매립지 연장해야 되겠다. 수도권 전체에 필요하니까. 연장 안 할 수 있습니까? 영리병원 추진해야 되겠다. 안 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인천 시민에게 필요한 힘은 남에게서 빌려온 힘이 아니라 인천 시민이 만들어준 힘, 인천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과의 협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 시장이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GCF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월드뱅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에서. 더구나 박근혜 정부 하에서 안행부가 주관이 된 국정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경기도 서울을 이기고 작년에 1등을 했고. 유정복 전 장관이 그렇습니다. 평가한 거에서 1등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유 전 장관이. 평가를 잘 해주셨겠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일자리 평가에서 저희가 전국에서 1등을 해서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2억의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어려운 과정에 이 엄청난 부도 위기의 살림을 정말 잘 관리해서 복지 비용 다 챙기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다 건설하고 이제 드디어 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제 일이 막 시작돼서 오늘 또 즐거운 카지노 허가도 나오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천은 뻗어나갈 일이 있고 제 머릿속에 인천시정이 다 들어있고 보러 한 번 더 하셔야겠다. 아니 비전이 아이디어가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인천을 발전시켜 나갈. 저는 자신 있게 우리 인천이 정말 알겠습니다.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유 전 장관님도 나중에 다시 한번 불러서 우리 송 시장님의 주장에 대한 또 반론도 한번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유 전 장관은 고향이 인천 아닙니까? 인천 토박이죠. 원래는 초중고를 다 나오고. 인천은 사실은 재물포고 인맥도 상당할 텐데. 재물포고를 나오고. 근데 이제 사회생활은 이제 이제 공직생활 하다가 김포에서 정치생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송 시장은 고향이 인천이 아니고 이제 호남이죠. 전남 고흥이시고.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나오셨고. 그러고 이제 정치는 또 인천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아주 묘한 구도가 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인천 토박이인 유 전 장관이 밀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토박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향후회장 뽑는 거나 동물회장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인천에 살고 있고 지금 인천의 발전을 위해 뭘 할 거냐가 중요한 것이고 저는 인천에 이미 한 30년 정도 살았습니다. 제2의 고향이 됐고 제가 태어난 것은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지만 제 의지로 선택한 고향이 됐고 여기서 아들, 딸을 낳고 결혼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우리 인천에서 초중고를 나와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제2의 고향이네요. 그렇죠. 네. 저는 국회의원 저도 3선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유정복 장관도 3선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3선, 이 가장 왕성한 30대, 40대의 10년의 세월을 인천의 국회의원으로서 인천 발전을 위해 띄워왔고 우리 유정복 장관님은 한참 때 김포시장으로서 김포 국회의원으로서 김포의 뼈와 살도 부족해서 혼까지 묻겠다고 해서 김포사랑 책을 3권을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1, 2, 3권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당연한 거죠.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정치하는 분이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그렇죠. 당연한데, 당연한 거죠. 그렇게 경황이 달라졌다 이거죠. 이 이후에 인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고 또 이 시정을 4년 해왔던 것과 비교가 되는 문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일요일 날 신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죠. 거기 가셨습니까? 네, 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당 문제. 통합신당은 뭐 잘 됐다. 뭐 일단 기본은 그런 생각이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날 이해찬 의원, 문재인 의원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다른 일정을 이유로.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뭔가 이 과정이 뭔가 좀 잘못돼 있거나 혹은 당신들이 좀 이렇게 소외돼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서너면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건 정당이 한번 이쪽에서 주도를 냈으면 또 이쪽이 주도할 때 따라가 주는 것도 필요하고. 네. 팔로우를 잘 해야 리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줄 땐 따라주고 또 기회가 오면 맞고 또 이렇게 정당이 이렇게 살아있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게 생각합니다. 신당,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신당의 정강 정책 방향이랄까요? 이걸 보면 뭐랄까 좀 김대중 전 대통령 색채가 좀 강화되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중도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그런 어떤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아시다시피 일관되게 저는 국회의원 시절 때부터 한미 FTA에 대한 찬성을 일관되게 해왔고 찬성을 하셨죠. 네. 예, 한미 FTA가 좋아서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뚫어 나가야 될 과제이다. 부작용을 보완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지금도 확고한 국가안보에 기초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4.74 공약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면 4% 경제 성장을 하겠다. 이걸 제시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뭔가 이런 중도 분야를 강화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중심을 잃어버리고 가면 안 되겠죠. 중심을 또 강화시키면서 외연을 확대시키는 것은 이제 국민적 통합 정당으로서 그리고 차기 집권당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요, 그 조경태 의원, 부산의 조경태 의원이 매노 종북 세력, 매노 종북 세력은 빠져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당이 아주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것은 저도 선거운동 하다 보면 네. 또 집회를 하다 보면 어디 가서 이게 돌출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돌출 행동으로 좀 보십니까? 또 그런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또 그 넘어가시는 조경태 거죠. 의원은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나야말로 친노다, 확실한 친노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나는 매노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조경태 의원의 주장도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극단적 표현은 새로운 정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종북 세력은 혹시 민주당에 있었다고 보세요? 종북 세력 없다. 계속 지금 서른 의원도 그렇고 오늘 김용환 저는 이제 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 시장으로 나왔으니까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계속 안 보게 돼요, 기사를. 볼 시간도 없고 실제로. 오로지 인천 현안 문제, 일자리 문제 모든 게 정말 300만 시민의 삶을 챙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면을 잘 안 읽게 되고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 말하는 게 좀 섣불러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2017년, 이번에 혹시 인천시장에 당선이 되면, 2017년에 좀 더 큰,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든지, 이런 어떤 꿈 내지 의지도 갖고 계시나요? 그 문제는 가정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와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누구든지 시장 출마할 때, 다 시장이나 도지사 출마할 때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말하지만 평소에 어땠냐가 중요하잖아요. 평소에. 시장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도지사가 되지 않더라도 과연 그 지역을 사랑하는 활동이 축적돼 왔는가. 이런 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대권의 문제도 자기가 하고 싶다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의 시대 상황에 따라 또 그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감당할 능력을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젊은 386 광역단체장 중에 안희정 지사, 충남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래에 어쩌면 경쟁 상대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네. 안희정 지사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끝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훌륭한 친구고 같은 또 동지고 네. 같이 발전해 가야 될 그런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인천시장의 재선 도전하시는 송영길 시장 모시고 좋은 말씀. 제가 우리 인천 경제수도 인천 미래 보고서를 잘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네. 새로운 희망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한테 주고 가시죠.